타이거 스포트 아카데미 서명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많은 사진 작가님들이나 사진을 촬영하기 좋아하는 아마추어 작가님들이나 굉장히 많은 작가님들이 요 중형 바디, 중형 포맷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죠.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걸 우리 흔히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가끔 물어보세요, 저한테. 중형 포맷을 쓰면 뭐가 좋아지는지, 뭐가 달라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GFX100 중형 포맷은 사용해 봤는데 하셀블러드는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사용해 보지도 않으시면서 제가 바디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또 고맙게도 반도 카메라에서 제가 X2D2 바디랑 2035 줌렌즈 이렇게 두 개를 저에게 대여해 주셨어요. 요 바디를 받은 김에 요 바디의 외관이라든지 이 바디의 세팅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 바디로 촬영했을 때 촬영물은 풀프레임 포맷과 뭐가 다른지, 어떻게 촬영하면 이 바디를, 중형 바디를 훨씬 더 잘 사용할 수 있을지, 그 세팅에 관한 얘기들을, 그 다음에 촬영에 관한 얘기들, 더 나아가서 이 촬영 결과물이 어떻게 다른지, 중형 포맷으로 촬영한 결과물을 가지고 보정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중형 포맷의 특징을 잘 살리면서 보정을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한번 영상을 시리즈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바디의 외관과 세팅, 바디 세팅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세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외관과 바디 세팅에 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 못하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반도 카메라 홈페이지에 가셔서 하셀블라드의 자세히 보기를 보시면 어떤 것들이 바뀌었고 X2D2 바디에 있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어떤 기능들이 갖고 있는지 설명들이 나와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가서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전면부를 살펴보면 전면부에는 오토포커싱, 포커싱을 보조하는 라이다 센서가 있고요. 세곤도를 센싱하는 세곤도 센서, 저조도 시에 AF 보정을 켤 수 있는 AF 조명, 그 다음에 맞춤 설정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맞춤 설정 버튼은 개인적으로 포커스 모드를 전환하는 모드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셀블러드의 렌즈에는 AF, MF 전환 버튼이 없습니다. 초점도 잘 맞는 기능이라서 이거를 AF, MF로 전환시키는 버튼으로 할당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AF, MF 전환 버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면 MF 설정을 한 상태에서 초점을 돌리다 보면 초점이 맞았을 때 초록색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촬영하시면 초점이 맞은 상태로 촬영할 수 있고요. 아주 초점이 잘 맞는 좋은 기능입니다. 적극 촬영하신 걸 추천드립니다. 네, 상단을 보시면 좌측에 노출 모드가 있죠. 매뉴얼 촬영할 건지 조리 우선 모드로 촬영할 건지 셔터 우선 모드로 촬영할 건지 하는 모드, 노출 모드를 결정하는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우측에 아이소와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하는 키가 있게 됐습니다. 전면 휠은 조리개를 조절하는 모드죠. 그 다음에 후면에 있는 휠은 셔터 스피드를 컨트롤하는 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상단에 있는 M 버튼과 아이소 버튼, 그리고 전면 휠, 후면 휠 네 가지는 전부 다 사용자 정의 펑션 키가 되겠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원하는 기능으로 할당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측면으로 오시게 되면 먼저 위쪽에 덮개를 열게 되면 USB-C 포트가 있어서 배터리를 충전한다든지 아니면 사진 촬영한 이미지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되는 USB-C 포트가 있고요. 그 옆에는 사진 촬영할 때 사진 촬영을 제어할 수 있는 릴리즈를 설치하는 포트가 있습니다. 하단 덮개를 열어보시면 1TB짜리 SSD 메모리가 이미 내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빈 슬롯이 있는데 여기는 CF 익스프레스 카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카드를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경우 1TB짜리 큰 용량의 SSD 카드가 들어있어서 여분의 메모리 카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한 메모리 용량을 제공해 줍니다. 하단으로 오시면 배터리를 분리 교체할 수 있는데 안전장치가 참 잘 되어 있는 것이 배터리 분리 레버를 전환하셔도 배터리가 빠지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눌러서 빼야 빠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안정감 있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메인 후면으로 오시게 되면 상단에 노출을 고정시키는 노출 잠금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AFD가 있는데 이 AFD 기능은 왜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셔터를 누를 때 AF를 다시 잡기는 하지만 AF 드라이브 버튼을 눌러서 초점을 미리 피사체에 갖다 놓고 촬영할 때 초점을 빠르게 잡도록 도와주는 보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으로 가시면 5D 조이스틱이 있어서 이 조이스틱을 통해서 포커스 포인트를 이동한다든지 눌러서
화면을 확대한다든지 축소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펑션에 들어갔을 때 조 키를 누르면 그 펑션 안에서 작동할 수 있는 멀티 펑션 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아래 키로는 후면 맞춤 설정 버튼이 있는데요. 이 기본 기능은 포커스 포인트를 변경한다든지 사람, 짐승, 자동차 같은 피사체 감지 설정을 세팅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5D 조이스틱과 후면 맞춤 설정 버튼은 사용자 정의 버튼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탐색 버튼은 촬영한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탐색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촬영한 게 어떤 상태로 찍혔는지까지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서클 버튼은 LCD 창에 보여줄 수 있는 창의 모드 변환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뭐 격자선이라든지 수직 수평이라든지 히스토그램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LCD 창의 디스플레이 모드 변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삭제 버튼은 선택한 이미지를 삭제하는 삭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메인 메뉴를 설명드릴 텐데요. 메인 메뉴는 보시다시피 라이브 뷰 모드에서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제어 모드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좌측으로 이렇게 밀면 이게 메인 메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터치 스크린으로 진입할 수도 있지만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 스위치, 메인 메뉴 스위치를 누르면 제어 모드로 들어가고요. 한 번 더 누르시게 되면 메인 메뉴로 들어가게 되죠. 터치 스크린은 굉장히 부드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라이브 뷰 모드에서는 서클 버튼을 누르시면 디스플레이 정보가 바뀌죠. 네, 이렇게 히스토그램도 볼 수 있고 격자선도 볼 수 있고 초점 거리라든지 노출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제어 모드에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하셀블러 X2D2 바디는 제어 모드에 들어오면 모든 거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터치 스크린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5D 조이스틱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이트 밸런스,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 포커스 모드죠. 이 포커스 모드는 AFS와 AFC 모드, 그다음에 매뉴얼 모드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포커스 포인트죠. 요거는 스팟, 확장, 맞춤 설정, 와이드 요거를 컨트롤하면서 쓸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쓰시는데 풍경 사진 찍을 때는 이렇게 스팟이나 확장 지점 이런 정도로 쓰시고 AFC 모드를 쓸 때는 이렇게 설정을 좀 넓혀서 와이드나 맞춤 설정을 넓은 거를 써서 추적을 잘 할 수 있도록 세팅하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ISO 컨트롤이 있고요. 전면 휠을 돌려서 조리개 수치를 조절할 수 있고 후면 휠을 돌려서 셔터 스피드를 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출 모드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경우는 수동이나 조리개 모드를 제일 많이 쓰겠죠. 목적에 따라서 이것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측광 방식입니다. 측광 방식은 일반적으로 풀프레임 바디, 소니나 이런 바디를 쓰게 되면 멀티 패턴 측광, 뭐 중앙 중점 측광, 뭐 측광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요 하셀블러 S2D2 바디는 중앙 중점과 스팟, 중앙 스팟 요 세 가지만 제공합니다. 다이나믹 렌즈가 넓은 바디인데 굳이 측광을 넓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쓴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스팟을 주로 사용합니다. 요 스팟 측광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포커스 포인트에 따라서 측광 포인트가 같이 움직이는 스팟 측광 연동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측광 방식을 제가 스팟으로 설정하고요. 이렇게 포커스 포인트를 움직이면 움직일 때마다 포커스 초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로 저 원으로 동그랗게 돼 있죠? 그 주변으로 측광도 따라다닙니다. 그 스팟 측광 연동이라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이게 제공 안 되는 바디도 있긴 한데 요즘은 대부분 다 제공하죠. 그래서 어디다 초점을 놓냐에 따라서 그 초점 지점에 따라서 측광이 따라 움직입니다. 노출계를 보시면 어두운 데 넣으면 언더 2.7로 내려갔죠. 밝은 쪽으로 오면 적정. 뭐 이런 식으로 화면의 밝기도 바뀌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촬영하시게 되면 훨씬 더 정교한 노출을 잡을 수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드라이브 모드. 이 드라이브 모드는 단일샷을 찍을 거냐, 연속샷을 찍을 거냐, 그 다음에 셀프 타이머를 찍을 거냐, 오른쪽에 창이 또 하나 뜨게 되는데 이 창은 이 조이스틱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걸 조절하시려면 터치 스크린으로 눌러서 들어가셔서 조절하셔야 됩니다. 예, 이걸 조절하는 거고요. 자, 이거 우리가 셀프 타이머까지는 되게 쉽고요. 자, 인터벌 같은 경우는 인터벌 시간을 설정하고 몇 장을 찍느냐에 따라서 이제 총 시간이 나오겠죠. 처음에 시간, 인터벌 시간입니다. 3초 간격으로 사진을 촬영하라. 몇 프레임, 10장을 촬영하라. 뭐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그렇다면 인터벌 시간은 내가 적정하게 세팅해 놓은 시간보다 길어야 되겠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충분히 사진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출 브라켓팅. 노출 브라켓팅은 노출차가 클 때 브라켓팅으로 촬영하는 건데, 노출량 한 스텝씩 찍을 거냐 하는 결정하는 거고, 몇 장을 찍을 거냐, 그 다음에 초기 지연 시간 2초 뒤에 찍어라,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매개 변수라고 있는데, 여기는 셔터 속도와 조리개가 있어요. 그럼 매개 변수는 그 간격을 차이를 둘 때 그 한 스텝 간격을 뭘 기준으로 잡을 거냐 하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조리개로 잡게 되면 심도가 달라지겠죠, 찍을 때마다. 그래서 가능하면 셔터 속도를 놓고 촬영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포커스 브라켓팅입니다. 포커스 브라켓팅이라는 거는 포커싱이 이동해 가면서 초점을 다 맞추는 그런 사진을 촬영할 때, 매크로 사진이나 뭐 이런 거 풍경에서도 쓰지만 그런 때인데, 스텝 크기는 그 촬영 스텝 간격을 얘기합니다. 스텝 크기가 좁게 하면 아주 여러 장을 찍겠죠.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넓게 하면 듬성듬성 찍을 거고요. 보통은 우리가 디테일한 사진을 찍을 때는 좁거나 보통 정도를 사용하고, 풍경같이 널널한 게 디테일하게 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넓게 놓고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프레임은 여기서부터 저까지 몇 장을 찍을 거냐, 그걸 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출 지연은 요즘 최신 바디들은 제일 첫 장을 찍을 때 그때 노출을 잡고 그 노출을 고정시켜 놓고 모든 사진을 다 찍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 평균 내 가지고 노출을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노출 평활화라 그러죠. 포커스가 움직이면서 미세하게 노출이 달라지는 것들을 평균을 내서 그걸 평활하게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노출 평활화인데, 요 하셀블라드 X2D2 바디에는 노출 평활화는 없습니다. 대신 노출 지연이 있는데, 요 노출 지연은 포커스를 이동한 후에 렌즈 진동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렌즈 진동이 안정된 다음에 촬영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퀀스, 이게 되게 중요한 기능인데요. 시퀀스에 들어가 보시면 무한대로, 한개 가까이로, 대칭,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하셀블라드에서 제공하는 특수한 기능인데요. 자, 무한대로 했다는 얘기는 포커싱을 카메라의 제일 앞쪽에 최단거리의 포커싱을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촬영하게 되면 최단거리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내가 설정한 장수만큼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부터 먼 곳으로 촬영하는 그런 모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개 가까이로, 요거는 거꾸로입니다. 무한대에 초점을 놓고 촬영하게 되면 무한대에서부터 최단 접점까지, 최단 거리까지 거꾸로 오면서 멀리서부터 가까운 쪽으로 오면서 촬영하는 그런 모드가 되겠고요. 대칭, 이 모드가 좀 특이한 모드인데요. 이 대칭은 뭐냐면, 사진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중간쯤에 중요한 피사체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다 초점을 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대칭은 그걸 기준으로 촬영을 하고 비례해서 앞쪽으로 와서 앞쪽 부분 촬영하고 또 뒤쪽으로 가서 뒤쪽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양쪽에 내가 처음에 잡았던 중간 포인트, 그 포인트를 기준으로 양쪽에 대칭으로 촬영하는 그런 모드입니다. 이 모드의 좋은 점은 뭐냐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무한대까지, 아니면 무한대에서 최단 거리까지 이렇게 찍을 때 촬영 장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 모드는 그 장수를 좀 현저하게 줄여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다른 바디에서는 제가 못 본 기능인데, 요거는 하셀블라드에는 요 기능이 있네요. 요 기능이 참 좋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가까운 데서부터 무한대로 찍고 싶다 그러면 무한대로, 무한대에서부터 가까운 곳까지 찍고 싶다 그러면 한개 가까이로, 나는 중간에 중요한 요소가 있어서 중간 포인트에 있는 피사체를 기준으로 먼 쪽과 가까운 쪽의 심도를 컨트롤하겠다 할 때는 요 대칭 모드를 쓰게 되면 원하는 목적대로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포커스 태깅이 잘 되는 그런 사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에 제어 파넬은 모든 카메라에 촬영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세팅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되게 편리한 화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요. 거꾸로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서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로 카메라의 메뉴가 심플하다, 단순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듯 합니다. 이 버튼을 한 번 더 누르시면 메인 메뉴로 들어가게 되죠. 아니면 스크린을 드래그하고 한 번 더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메인 메뉴로 들어가죠. 그럼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노출 조정하는 거, 노출 모드를 어떻게 조정할 거다, 뭐 전자셔터를 사용할 거냐 안 사용할 거냐, 셔터 스피드를 제한할 거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여기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커스 모드도 아까 좀 전에 봤듯이 있는데, 거기서 AF 보조 등을 어떻게 할 거냐, 추적할 때 이물 추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세팅해 놓을 수 있습니다. 화질은 이제 로 파일로 촬영할 거냐, JPG 플러스 로 파일을 할 거냐, 그 다음에 로 파일 플러스 HIF를 할 거냐, HIF를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고요. 이거는 이미지 포맷하고도 관계가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로 파일만 사용하니까 로 파일로 촬영을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셀블라드 X2D2 바디가
1억 화소죠. 1억 화소의 빗 레이트이 16빗입니다. 이 얘기는 2의 16승계만큼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단컷으로 찍을 때, 이때는 비트 레이트이 16빗으로 세팅돼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사 모드를 찍거나 노출 브라켓팅을 찍거나 뭐 인터벌을 찍거나 포커스 스태킹을 하거나 뭐 이런 기능을 사용할 때는 16빗이 아니라 14빗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16빗은 단컷을 찍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JPEG와 HEIF 품질. 근데 이게 이제 HDR이라고 있는데요. 하스블레드 X2D2의 기능 중에 HDR,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해서 훨씬 더 노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이나믹 레인지를 넓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선전을 하는데, 요거는 로우 파일일 때는 HDR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화질을 JPG 파일이나 HIF로 세팅했다라면 그때는 HDR 펑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저는 로우 파일만 찍기 때문에 이 기능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 자르기 없음으로 지금 세팅해놨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자르기 모드를 쭉 등록해 놓을 수 있습니다. V표로. 그래 놓고 이제 나중에 촬영한 다음에 등록해 놨으니까 여기 가서 어느 형태로 나는 자를 거야 이렇게 이제 세팅하고 사진을 자르시면 되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는 플래시 모드고요. 플래시 모드는 일반하고 후막이고요. 그 하셀블레드 X2D2 바디는 바디에 셔터 막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리프 셔터라 그래서 렌즈에 셔터가 달려있죠. 렌즈에 달려있는 셔터막이기 때문에 동조 스피드가 필요 없습니다. 이 리프 셔터의 스피드가 카메라의 후레쉬 동조 속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20-35mm 렌즈는 2000분의 1초의 리프 셔터 스피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는 이 렌즈를 장착했을 때 2000분의 1초까지 후레쉬를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디스플레이 설정. 이건 디스플레이 설정하는 거고요.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원 모드를 어떻게 할 건지 하는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장 장치를 뭘로 설정할 거냐. 저장 장치는 기본적으로 SSD 1TB짜리가 내장되어 있다 그랬죠. 근데 외부에 CF 익스프레스 카드를 넣는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선택할 수 있죠. 이렇게.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요. 안정화 시스템은 이거는 손떨림 방지 기능이죠. 그래서 안정화 시스템을 킬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무선 연결하는 그런 장치가 됐고요. 일반적으로 터치는 어떻게 설정할 거며 사용자 정의 버튼을 어떻게 세팅할 거며 뭐 이런 것들을 쭉 세팅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단하게 우리가 하셀블레드 X2D2 바디의 외관 그리고 세팅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이 바디와 렌즈를 가지고 가서 촬영한 다음에 그 촬영한 그 결과물이 과연 풀프레임 바디로 촬영한 결과물과 어떻게 다른지, 보정을 할 때 어떤 점을 달리하면 더 좋은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시리즈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바디 세팅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